국가보훈부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 55영웅 추모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불멸의 빛 점등식은 서해수호 임무 중 희생된 55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3개의 큰 빛기둥으로 만들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적 관심 속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실시됐습니다. 북한군이 최근 다양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북한의 과거 도발 사례를 비롯해 FS 연습 관련 비난 담화와 올해 4번의 미사일 발사 배경 등이 분석됐습니다. 합참은 이외에도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 동향 등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산불 진화에 현재까지 인력 6천여 명과 헬기 240여 대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군은 이불과 전투식량 등 2만여 점의 구호물자를 이재민에게 지원했으며 타 기관에 항공유류 40만여 리터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현장 투입되는 장병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주 진화 작업이 아닌 잔불 제거와 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나 아빠 생각 많이 하면서 아빠랑 여러 다른 분들께도 감사하면서 많이 기억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다음에도 꼭 아빠랑 딸로 만나서 그때는 더 오래 함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가보훈부가 올해 10번째 기념일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등으로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는 불멸의 빛을 하늘 위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점등식이 시작되자 빛기둥 3개가 일제히 밤하늘을 밝힙니다. 국가보훈부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어제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서해수호 55영웅 추모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점등식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을 서해수호 세계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으로 만들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6명,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47명, 연평도 포격전에서 2명 등 서해수호 임무를 수행하다 산화한 총 55명의 영웅을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으로 빛기둥을 만든 겁니다. 지난해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점등된 불멸의 빛은 올해는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적 관심 속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점등했습니다. 점등 행사엔 제2연평해전 고 황도현 중사의 유가족과 천안함 피격 사건 고 김태석 원사, 고 이상희 하사의 유가족, 연평도 포격전 고 서정우 하사의 유가족과 제2연평해전 참전장병 등이 함께해 점등식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언제나 아빠 생각 많이 하면서 아빠랑 여러 다른 분들께도 감사하면서 많이 기억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다음에도 꼭 아빠랑 딸로 만나서 그때는 더 오래 함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서해수호 임무 중 희생된 55영웅을 향한 그리움, 그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점등된 불멸의 빛은 내일까지 저녁 8시부터 55분간 점등됩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북한군이 최근 다양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27일 합참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FS 연습과 관련해 북한이 내놓은 비난 담화나 논평은 모두 10여 회.
북한이 과거 도발했던 사례나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합참은 북한이 이번 FS 연습 이후 다양한 전략, 전술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이 올해에만 4번의 미사일 발사를 공개한 배경도 분석했습니다. 합참은 지난해 같은 기간 7번 발사보다는 공개 보도 횟수는 줄었지만 최근 한미연합연습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김여정과 국방성 명의의 담화가 이어진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체 추진 IC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발사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한미가 서로 정보 공조를 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을 두고 북한의 몸값 올리기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우리나라를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론 틀 안에서 국내 상황을 관망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북한의 동향에 주목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전선 지역 작업이 중단되었고 올 3월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작년에 작업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에서도 불모지 작업과 그 도로를 개설하는 모습들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정찰 위성 개발 동향이나 러시아 파병 동향 등 다양한 군사 활동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합참은 이를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이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와 함께 글로벌 호크를 닮은 무인 정찰기, 자폭 무인기 등 신형 감시, 정찰, 타격 장비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들 무기가 적의 전투 수단을 무력화하는 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탐지 전자전 연구 집단이 새로 개발한 정찰 및 정보 수집 수단들을 돌아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항공기는 구소련 시절 개발된 러시아의 구형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A-50과 유사해 러북 군사협력의 일부일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부 그 장치들과 그런 부품들은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고 기종 자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개량하는 것이죠.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는 대형 레이더로 공중에서 적을 탐지하고 아군 병력의 대응을 관제하는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북한은 또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닮은 항공기의 이륙 모습과 자폭 무인기가 우리 군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닮은 장비 등을 타격하는 사진도 선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 전자전 연구집단에서 무인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정보 수집 작전 능력과 전자교란무기 강화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특히 취약했던 분야인 감시 정찰 능력을 확장하면서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운용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영남권을 뒤덮은 산불이 강풍과 고온의 영향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진화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장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해 산불 진화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이재민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등 대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국가유산 15건이 피해를 입었으며 16개 송전선로가 한때 정지되면서 약 9만 3천여 세대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안동, 울산 울주 등에 인력 6천여 명과 헬기 240여 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영양과 영덕, 청송 등 지역에 이불과 전투식량 등 2만여 점의 구호 물자를 지원했으며 산불 진화 헬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현재까지 40만여 리터의 항공유류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세부적으로 세종과 거제는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철원과 화천, 김제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7만 제곱미터 부지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주민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지난해 감사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감사 추진 중점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25년 전군 감사관계 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본부와 합참, 각 군과 국직부대 등 감사관계 간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군 기강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에서 군 기강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사관계관들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장병들의 경제관을 확립하고 다양한 혜택을 전달하기 위한 코너 경제야 군대 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군재정관리단의 2025년 병급여와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와 군대 가자에서는 국군의 급여와 연금 지급의 중심 국군재정관리단을 찾았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의 병급여 과장 함광준 소령님과 함께 2025년의 병급여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아무래도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이 병급여일 것 같습니다. 2025년 병급여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올해 병급여는 병역 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병장 기준 20%가 인상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등병에 대한 지금 급여는 지금 한 75만 원 수준이고 이제 1병 같은 경우는 90만 원, 상병들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 수준의 급여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25년 사회 최저임금 수준인 209만 원과 유사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러한 본인의 급여 내역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활용한 급여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D-2일에 개인별로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이 되며 급여 지급액 및 병급여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챗봇 자동 답변 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장병들이 병급여나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300건 정도의 질문을 이제 자동 답변할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습니다. 급여 이외에도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장병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군인 장병 급여 안심 통장이란 군 장병의 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류를 방지하는 통장입니다. 특히 각종 금융 피해로 인해 일반 통장 개설이 어려운 장병들도 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장병들은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병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군재정관리단의 소식은 국군재정관리단의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수색대대 부소대장과 교관을 거쳐 현재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행정관으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이정구 상사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해병대 이정구 상사입니다. 이 상사는 해병대 DI 출신으로 수색대대 팀장과 부소대장, 참모, 그리고 수색교육대 교관 등을 거쳐 지금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본부중대 행정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정구 상사를 만나 특수수색대대 행정관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헬청! 안녕하십니까. 특수수색대대 행정관 상사 이정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행정관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특수수색대대는 사령부 소속으로 의명 임무 부여 시 대테러 작전, 해상 및 공중 침투 능력 보유, 특히 대테러 임무, 탐색 구조 임무는 즉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출동 준비 태세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훈련 하세요? 네, 오늘은 육상 침투 기술 숙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천천히 안전하게. 훈련이 지금 숨이 좀 가쁜 건데. 아니요, 전혀 안 힘듭니다. 이 날씨가 너무 차서. 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대원들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 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95점입니다. 5점이 없기 때문이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투수영 훈련 재밌는 훈련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잡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 알겠나? 준비했어? 집합하는데 복창한다. 5분. 복수는 뭐겠어? 입장! 이제 어떤 훈련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 부대에 걸맞게 가장 고공의 높이에서 이함 훈련을 한 후에 급조 부위를 형성을 하고 이후에 기본 영법을 계속적으로 반복 숙달할 예정입니다. 행정관님에게 그 해병이란 뭔가요? 저에게 해병이란 고귀한 뭔가를 줬고 정말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게 도와준 것이 해병대입니다. 해병대에 녹았어 영원한 해병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국가보훈부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26일부터 이틀간 육군 12사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직 지원 및 보건복지 사업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는 정책수의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보건복지 사업 관련 각 관계기관의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육군 12사단 군무장병 대상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월 1에서 2회 격오지 등 정책수의 취약지역 부대를 관계기관과 함께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추모식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5회째를 맞은 안중근 동양평화상은 일본 미야기현의 대림사가 받았습니다. 대림사는 안중근 의사의 공훈 선양과 한일 우호 친선을 위해 항일 독립운동사의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으며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추도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의료 혜택이 부진한 격오지 곳곳을 찾아다니며 대민 진료 활동에 적극성을 띠고 박애 정신을 발휘하여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정성을 쏟고 있어 진실로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군인상을 심고 있다. 병마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어 새봄을 맞아 밝고 명랑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장병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주민들은 진실로 고마워하면서 참 여태 고치지 못하고 병원이 멀어서 못 고쳤는데 장병들이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에 국민과 국군 장병들 간의 우정의 가교가 굳게 다져졌다. 이렇듯 우리 생활 주변의 아름다운 얘기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게 되면 마음부터가 경쾌하고 맑아진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과 정서가 함양되고 축적된 힘이 약동하여 새봄에 시작되는 각자의 생활에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이다. 국군 장병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동하는 새봄 벽두부터 대지를 박차며 교육 훈련에 땀을 쏟고 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적의 도발도 즉각 물리칠 수 있는 자신감과 전투 능력 배양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 태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이 국군 장병들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병들은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전술 훈련에 박차를 가하면서 어떤 적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전투력과 자신감을 배양하고 국가 방위 태세에 완벽을 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군 장병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86, 88의 국가 대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철통 같은 국가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물샐 틈 없는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월 27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기다리던 단비가 내립니다.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절실한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이 이동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강수는 경기 12시, 충청 15시, 전라는 18시 이후에 점차 멈추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집중된 영남 내륙 지방은 야속하게도 오후부터 강수량이 1에서 3mm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서부 지역과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으로는 비구름의 영향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안 산악 지역으로는 지속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산불 확산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대구 6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3도 등이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강수와 동반된 저온고와 강풍으로 인해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높은 파고로 인해 해상작전도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는 경기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리는 날씨가 나타나겠으며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 사이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